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사건 항소심이 진행 중인데 최근 재판부가 검찰의 공소장에 이 대표의 실제 발언이 중략돼 있다. 다시 말하면 짜깁기돼 있다면서 공소장 변경을 요구했습니다. 검찰이 난처한 반응을 보이기도 했는데요. 고 김문기 씨 관련 발언, 그리고 백현동 식품연구원 부지 용도 변경 관련 발언 중에 이 두 번째 대목에 대해서만 좀 살펴보겠습니다. 실제로 검찰의 공소장을 보면 이 대표의 국정감사장에서의 발언 중 상당 부분을 생략하고 짜깁기해서 발언의 맥락을 왜곡시켜 놨습니다. 그럼 어떤 부분이 왜곡되어 있느냐? 지금부터 이 대표의 실제 발언과 검찰이 공소장에 인용한 발언을 비교해서 보여드릴 텐데요. 왼쪽이 실제 발언, 오른쪽이 공소장에 인용된 부분입니다. 네, 백현동 개발사업에 우리 성남시 지사님께서 성남시장 시절에 특혜를 줬다고 생각하시냐는 걸 제가 묻고 있습니다.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그거는 국토부가 요청해서 한 일이고 공공기관 이전 특별법에 따라서 저희가 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좀 자세히 설명드려도 될까요? 여기서부터 생략됩니다. 네, 좀 설명해 주십시오. 네. 지금 이 식품연구원은 당시 공공기관 이전 5개 대상지 중에 하나였습니다. 당시의 정부 방침은 뭐였냐면 똑같습니다. 이거를 민간에 매각해서 민간이 주상복합을 지어서 분양 사업을 할 수 있게 해주자가 이 당시 정부의 입장이었고 저희한테도 공문이 왔습니다. 앞으로 5개 공공기관 부지에 대해서는 정부가 요청하면은 다 바꿔줘라. 주상복합을 지을 수 있도록. 그래서 당시에 제가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토지 용도 변경을 해가지고 분양 수익을 수천억씩 취득하는 건 성남시로서는 허용할 수 없다. 반드시 성남시는 일정한 수익을 우리가 확보하고 주거단지가 아니라 업무시설을 유치하겠다. 이렇게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이 대표는 5개 공공기관 부지에 대한 설명을 했는데 검찰은 이 부분을 싹둑 자르고 중간 부분을 다시 이어붙입니다. 그럴 때 국토부에 저희한테 다시 이런 압박이 왔는데 그거 국토의 공공기관 이전 특별법에 보면은 43조 6항이 있다. 국토부 장관이 도시관리계획 이거 변경 요구하면은 지방자치단체장은 반영해야 된다. 의무조항을 만들어놨습니다. 이걸 가지고 만약에 안 해주면 직무유기 뭐 이런 걸 문제 삼겠다고 협박을 해서 여기까지 공소장에 써놓고 이어지는 문장은 다시 잘라냅니다. 제가 그때 낸 아이디어가 뭐냐면 반영은 해주는데 다 해주란 말은 없으니까 조금만 반영해 주겠다. 이렇게 또 다 기자회견을 해가지고 이거 사셔도 건축 허가 안 해줍니다. 요만큼만 해줍니다. 요만큼만 바꿔줍니다 해서 사실은 성남시 공공기관 이전 부지 5곳이 매각이 몇 년 동안 불발됐던 거예요. 자, 이 부분은 빼버리고 그래서 결론은 이라는 6자를 오려붙인 다음에 그래서 결론은 다시 뒷부분을 삭제합니다. 도로공사는 성남 판교 테크노밸리 2 제2판교 테크노밸리로 개발했고 LH 부지는 서울대가 500억 싸게 인수해서 의생명 단지를 만들어서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되고 있고. 자, 여기까지 보시면 이 대표는 성남시에 있는 5개 공공기관 부지에 대한 2011년 당시의 상황을 설명한 겁니다. 국토부가 의무조항, 직무유기 이런 걸로 협박을 했다. 그런데 우리가 버텨서 5곳 모두 매각이 몇 년 동안 불발되다가 결국 도로공사나 LH 부지는 R&D 시설을 확보해서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됐다. 이게 이 대표 발언의 요지입니다. 그런데 검찰은 이 발언을 짜깁기 해서 이게 5개 공공기관 부지에 대한 설명이라는 걸 교묘하게 감췄죠. 자, 이어서 바로 백현동 식품연구원 부지 얘기가 본격적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결론은 이 부분부터 다시 들어보시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도로공사는 성남 판교 테크노밸리 2 제2판교 테크노밸리로 개발했고 LH 부지는 서울대가 500억 싸게 인수해서 의생명 단지를 만들어서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되고 있고 나머지 이 백현 이 부분은 그냥 임대 아파트, 아파트 분양하겠다고 해서 저희가 해주지 마라 라고 버티다가 여기까지 인용하고 뒷부분은 또다시 드러냅니다.
결국 다시 또 국토부가 식품연구원에 대해서만 별도의 공문을 보냈습니다. 뭐라고 보냈냐면 종전부동산 활용용도 제한 등으로 매각에 어려움이 있다. 그러니까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서 적극 참여해라. 도시계획 규제를 해제하고 발굴해라. 이런 지시 공문이 다시 와서 저희가 불가피하게 용도는 바꿔주는데 그냥은 못 해주겠다. 공공기여를 할 거를 내놔라 해서 저희가 약 8,000평 정도의 R&D 부지를 저희가 취득했습니다. 자, 정리 취득하는 좀 조건으로 용도 변경도 해주고 그 다음에 아까 그 제시하신 게 있는데 이것도 뭐 김은혜 의원께서 많이 준비한 것 같으니까 미리 말씀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이걸 매각한 것은 성남시 소유지가 아니고 공공기관 식품연구원 자체가 판 것이고 다시 용도를 살립니다. 바꿔준 건 국토부의 법률에 의한 요구에 따라 어쩔 수 없이 한 것이고 그러니까 식품연구원에 대해서는 국토부가 별도의 공문을 보냈다. 이게 법률에 의한 요구라서 성남시가 R&D 부지 8,000평을 확보하고 용도 변경을 해줬다. 이런 내용입니다. 검찰은 이재명 대표가 국토부의 직무유기 협박 때문에 식품연구원 부지 용도 변경을 해줬다라고 말했다면서 이게 허위사실이라고 기소를 했는데 실제 발언을 보면 식품연구원 부지 용도 변경은 국토부의 법률에 의한 요구에 따라서 해줬다는 것이고 앞에서 나온 의무조항, 직무유기, 협박 이런 부분은 5개 부지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시점도 앞에 발언은 2011년, 뒤에 나온 발언은 2014년에 있었던 일입니다. 이런 발언을 짜깁기 해서 인과관계가 전혀 다른 문장을 만들어낸 겁니다. 자, 그 결과 전체 맥락이 아니라 검찰의 공소장에 적힌 대로 편집해서 들어보시면 직무유기, 협박 때문에 식품연구원 용도 변경을 해줬다 이렇게 들립니다. 그럼 짜깁기 된 공소장과 같이 편집된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어떤 의미로 해석되는지 주의 깊게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백현동 개발사업에 우리 성남시 지사님께서 성남시정 시절에 특혜를 줬다고 생각하시냐는 걸 제가 묻고 있습니다.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그거는 국토부가 요청해서 한 일이고 공공기관 이전 특별법에 따라서 저희가 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좀 자세히 설명드려도 될까요? 그럴 때 국토부에 저희한테 다시 이제 일종의 압박이 왔는데 그거 국토의 공공기관 이전 특별법에 보면은 43조 6항이 있다. 국토부 장관이 도시관리계획 이거 변경 요구하면은 지방자치단체장은 반영해야 된다. 의무조항을 만들어놨습니다. 이걸 가지고 만약에 안 해주면 직무유기 뭐 이런 걸 문제 삼겠다고 협박을 해서 그래서 결론은 나머지 이 백현 이 부분은 그냥 임대 아파트, 아파트 분양하겠다고 해서 저희가 해주지 마라라고 버티다가 용도를 바꿔준 건 국토부의 법률에 의한 요구에 따라 어쩔 수 없이 한 것이고 대신에 어떻습니까? 전혀 다른 의미가 되죠. 재판부는 검찰이 허위 발언이라고 특정한 부분이 앞부분이냐 뒷부분이냐를 명확히 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검찰이 과연 이 공소장을 어떻게 수정할지 또 재판부는 이걸 허위사실 공표라고 볼지 이 대표의 항소심 선고는 이르면 3월 말에 나올 예정입니다.